자, 30차시 우리 교과서 92에서 97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스펙트럼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화학을 배우는 학생은 화학에서도 같이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 관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실제로 그 스펙트럼 관찰을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때 선물로 그 분광기를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 봅시다.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이게 1인당 한 개씩 다 줍니다. 그럼 그걸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찍을 수 있는 분광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펙트럼은 요게 스펙트럼입니다. 그 빛은 색깔이 있죠. 그 색깔의 정체가 뭐냐면 빛의 진동수입니다. 그 파장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게 크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근데 나중에 파동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빛이 물 속에 들어가면 빛의 속력이 느려지거든요. 이때 파장이 짧아집니다. 근데 그 짧아지는 게 굉장히 많이 짧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은 안 변해요, 크게.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색깔은 빛의 진동수를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동수는 물속에 들어가도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파동에서 배우게 되면 무슨 말인지 다시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요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그 색깔이라는 것은 결국에 진동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진동수라는 것은 결국에 빛을 입자로 보았을 때 그 입자를 광자라고 하는데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그 진동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빛의 색깔, 빛의 진동수, 그리고 광자 한 개당 에너지. 요거는 이제 다 비슷한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색으로 보이는 이 빛을요, 이게 분광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분광기가 말 그대로 분이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광이 빛광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색깔별로 분리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굴절을 이용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분리할 수도 있고 회절을 통해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실험에서 쓰일 분광기는 회절을 이용해서 빛을 분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분리해서 보면 여러 색깔의 빛이 섞여서 백색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처럼 연속적으로 빈틈없이 꽉 이렇게 채워져서 보이는 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 연속 스펙트럼은 백색광을 이제 프리즘에 통과시키며, 즉 백색광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볼 수 있는 스펙트럼입니다. 이 백색광은 여러분이 보는 예는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태양하고요. 태양에서 오는 빛하고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이 백색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색광은 말 그대로 백색의 빛이고요. 백열등도 결국 이름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이 백열등을 열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백색이에요. 그래서 백열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로 백색의 빛을 내는 등이 이제 백열등입니다. 그래서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이나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받는 분광기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자연광선을 두고 이게 스펙트럼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 분광기로 빛을 관찰하면 이런 식으로 빛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가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은 특정 원자가 특정 색깔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선을 붙이기도 해요.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 혹은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어떻게 했을 때 나타나느냐 하면 백색 광을 저온의 기체에 통과시킵니다. 그럼 그 기체를 이루는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를 통과시킨다고 쳐요. 그럼 수소 기체는 이제 좀 이따 보호의 이론을 배우겠지만 특정 색깔의 빛만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흡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흡수했다가 재방출을 해요. 흡수했다가 재방출을 하는데 재방출을 할 때는 온 사방팔방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했다가 재방출된 빛은 극히 일부가 분광기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거의 검은색 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신기하게도 같은 종류의 원소면은 같은 패턴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원자가 다르면 기체를 이루는 원자가 다르면 또 다른 패턴으로 보이게 돼요. 요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관찰할 스펙트럼은 요 맨 마지막 스펙트럼이에요. 특정 색깔의 빛만 밝게 보이는 스펙트럼을 보게 될 거거든요. 요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앞에 방출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여러 개 봐보니까 이제 대체로는 이러한 스펙트럼을 표현할 때는 흡수 스펙트럼, 이러한 스펙트럼을 표현할 때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게요. 간혹 가다가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요.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결국에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문맥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헷갈려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름이 이제 그렇게 쓰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얘는 선이 밝잖아요. 네, 선이 밝으니까 이제 밝은 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을 붙이겠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과학실에서 볼 스펙트럼 이거잖아요. 네, 우리 과학실에서 선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선 몰라요? 그 미팅 어른들이 좀 미팅하는 걸 선이라 하잖아. 선 본다. 네, 과학실에서 선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날란가?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과학실에서 이제 보면은 그 기체 방정관이 있어요. 기체 방정관은 사실 이렇게 밀폐되어 있습니다. 유리 같은 걸로요. 이 안에 이제 수소 기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 방정관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유리 안에 갇혀 있는 유리관 안에 공기를 빼내고 특정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요 안에 이게 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이죠. 전극이 있어서 요 상태로 고압에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요 실험 장치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제 좀 노출되어 있는 금속 부분에 손을 잘못 갖다 대면 진짜 고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제가 실험에 유의해야 된다고 나중에 실험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요 안에 있는 기체는 결국에 전압을 걸어주면 고온의 기체가 돼요. 결국에 전기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얘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보통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이런 말 배웠습니까? 얘가 들뜬 상태가 잠깐 되었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특정 색깔의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수소 기체, 이때도 수소 기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선이 어둡고 밝고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그 선의 위치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원소면은. 이게 실제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고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관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가서 나중에 이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선이 수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게 선 스펙트럼이고 우리가 과학실에서 선볼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불연속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보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생략된 말이 있는데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예. 보호는 수소만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헬륨은 사실 C까지 내세우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수소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고요. 요 모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양자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1번 해놨죠. 예. 친자 조건 아니고 양자 조건. 예. 그 다음에 요 진동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동수 조건. 썩은 표정이야. 너 세특 적을 때는 사진 다 박아놨다 지금. 예. 사진 보고 이제 적는 거야. 아 몰랐어요. 지금 세특 적을 때 사진 보고 얘가 수업 시간에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비웃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자네 우와! 자,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제 설명하는 대상은 뭐냐면 수소 원자가 되게 간단하죠. 그 중심에 양성자 한 개가 있고요, 원자에 주변에 전자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자입니다. 후자 아니고 전두란다. 저도 말하다가 전자입니다. 원자핵 아니고 전자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는 전자, 갇혀 있는 전자인데요. 이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특정한 궤도에서 존재합니다. 특정한 궤도. 그래서 초창기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이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드브로이에 의해서 정상파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정상파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확률 분포로 수학적인 확률로 그냥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특정한 궤도에 전자가 있어요. 특정한 궤도에. 이 특정한 궤도는 양자수 n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자, 양자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말이죠. 이 양자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 기침이 양자는 아니고요. 양자는 어떤 물리량이 있는데요. 그 물리량이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어떤 불연속적인 특정 값들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그 물리량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 원자 내 전자는 특정 궤도의 전자가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궤도라는 것은 결국에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리도 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궤도에서 특정 에너지만 가지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들도 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지는 않지만 그 전자들은 또 특정 각 운동량만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수소 원자 내 전자가 가지는 각 운동량도 양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물리량들이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거든요. 그거는 양자화되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연속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게 결국에 불연속적인 특정 값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숫자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양자수 n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양자수 n이 바로 화학에서 배우는 주양자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이꼴 1인 궤도가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궤도고요. n 이꼴 2인 궤도가 원자핵으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 n 이꼴 3인 궤도가 원자핵으로부터 세 번째로 가까운 궤도. 그래서 n이 클수록 점점 에너지가 그 거리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궤도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제 혼자 스스로 별칭으로 깍두기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사실 전자가 원운동하면 전자기파 방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 궤도에서는 좀 봐주자. 방출 안 한다고 쳐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드브로이가 정상파로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해결이 됐지만요. 근데 초창기에는 원운동 한다고 했거든요. 보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특정한 궤도에서만큼은 맥스웰의 이론과 달리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에너지는 또 양자수 n으로 표현되어지는 특정 값만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특정 값, 불연속적인 특정 값만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이 에너지를 EN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수 n으로 표현되는 에너지이죠. 이게 바로 에너지 준위입니다.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배운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 여러분이 배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 에너지와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요 에너지 준이고요. 근데 이 전자 수소 그러니까 자유로운 전자는 사실 모든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수소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에너지 준위는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절대값이 클수록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n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분자는 상수입니다. 13.6 일렉트론 볼트.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수라는 거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y 이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형태죠. 그래서 세로축이 에너지 준위, 가로축이 주양자수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y 이꼴 마이너스 x 제곱. 근데 사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n은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n은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입니다. 1, 2, 3, 4.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점을 찍어야지 완벽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점이 이 그래프입니다. 그럼 n 이꼴 1일 때 에너지가 이거라는 값이에요. n 이꼴 2일 때 에너지, n 이꼴 3인 궤도에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 n 이꼴 4일 때 전자가 가진 에너지. 물론 무수히 많습니다. 자, 이거를 선을 좀 길게 이렇게 끄은 게 여러분 문제에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그래프예요. 에너지 준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그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양자 조건이고요. 그럼 이제 이 전자는 특정 궤도에 존재할 수 있는데 그 궤도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많습니다. n 이꼴 1인 궤도, n 이꼴 2인 궤도, n 이꼴 3인 궤도, n 이꼴 4인 궤도. 이게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서 각각의 궤도에는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있을 수 없죠. 여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하냐면 슉 이게 순간 이동합니다.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이렇게 순간 이동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줄여서 전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사실 팩트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전자의 이동 줄여서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질문 때리는 거 저거 아직 아무도 알아오지 않았어요. 전이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걸 어쨌든 전이라고 하는데 n이 클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큰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순간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니까 에너지가 커지려면 바깥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광자를 한 개 흡수하면 이렇게 전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항상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에너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을 때 에너지 값. 여기에 있을 때 에너지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E1, 이걸 E2라고 하면 E2 빼기 E1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가 들어와야지 그 광자 한 개를 흡수해서 정확하게 E2가 됩니다. 이래서 E2로. 그러니까 이제 특정 색깔의 빛만 흡수하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가 특정 값들만 있게 되고요. 그 에너지 준위 차이들도 그러면 특정 값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들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만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특정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특정 색깔의 빛을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흡수할 때는요, 여러분 참고로 빛 에너지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도 있고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있죠. 이때는 신기하게도 에너지를 일단 방출해야 되잖아요. 방출하는데 빛의 형태로만 방출합니다. 이것도 좋은 질문 노트거리네요. 왜 흡수할 때는 빛 말고도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로 전이할 때는 왜 빛의 형태로만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그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자연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방출될 때는 빛의 형태로만 방출됩니다. 이게 LED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LED가 효율이 높은 거예요. 열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전이 과정에서 100% 빛으로 바뀌니까 물론 이걸 올릴 때 조금 열이 나겠죠. 올리는 과정에서 열이 날 수도 있는데 빛을 내는 과정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열이 안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크기에 대한 식이 진동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광자와 전자 1대1입니다. 그래서 여기 높은 에너지로 전이할 때도 전자가 광자 한 개 흡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준위로 내려갈 때도 전자가 하나 낮은 에너지로 준위로 내려가면서 광자 한 개를 방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는 요거 이 단원에서 그리고 다음 단원까지 계속 등장하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수예요. 철수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 같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파동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내가 슬그머니 그냥 들고 올게요. 파동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래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빛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대신에 진동수 대신에 C 나누기 람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HC 나누기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C도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니까 상수죠. 철수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 상수예요.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그럼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뭐가 에너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보라가 큽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적외선 차단 크림 발라요? 자외선 차단 크림 발라요?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죠. 자외선이 더 세기 때문이거든요. 자,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잖아요. 그러면 자외선은 뭐냐면 자색 바깥쪽 선이에요. 자색이 푸른 계열 색이에요. 왜는 바깥에 자고요.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에너지가 더 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외선은 적색 바깥쪽 선입니다. 그러니까 적색보다도 에너지가 더 작은 선이에요. 적외선은 게 좋죠. 막 이렇게 우리가 적외선 안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에너지가 작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푸른색 계열이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적을 거예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동수가 크다라는 건 파장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에너지가 강한 빛이 흡수되었다 혹은 방출되었다라는 것은 진동수가 큰 빛이 흡수되었다 혹은 방출되었다. 그리고 파장이 짧은 빛이 흡수되었다 방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작다, 광자한계의 에너지가 작다라는 것은 진동수가 작다라는 의미고요. 파장은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파장이 긴 겁니다. 적외선이 파장이 긴 거고요. 그리고 푸른색 쪽 보라색 계열 자외선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큰 빛입니다. 근데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요, 결국에 에너지 준위들 사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이 됩니다. 예. M하고 N은 다 그냥 주양자 수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나중 에너지 준위고 얘가 처음 에너지 준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 에너지 준위가 더 높으면 플러스죠?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이것도 월급 통장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얘가 플러스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나중 에너지가 더 작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죠?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형태로 방출하겠죠? 마이너스 통장. 네,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제가 요령을 알려주면 그냥 절대값이 큰 쪽에서 절대값이 작은 쪽으로 그냥 절대값으로 그냥 계산하세요. 네, 그러면 그 에너지 준위 차이가 됩니다. 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가 그 얘네들이 양자화되어 있으니까 이 값도 양자화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도 양자되어 있고 요 값도 양자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어의 이론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어쩌면 막 순간이동 해갖고 막 특정 궤도에 존재하고 막 맥스웰 이론 무시하고 막 이런데도 얘가 대단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식을 제시했어요. 이 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 값을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1, 2, 3, 4 집어넣으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상수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얘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서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방출할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미리 계산한 이론값하고 이 값이 완전히 일치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바로 받아들여집니다.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막 순간이동하고 막 맥스웰 이론 무시하고 이상한데도 이 선을 너무 정확하게 위치를 이 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수소 원자로 다시 넘어가서 이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거든요. 이게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 n = 1인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고요. 이게 세 번째로 가까운 궤도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 궤도에서 요 궤도로 내려갈 때는요, 요 크기에 해당하는 광자를 방출하는 거예요. 요 화살표 길이가 곧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최종 종착지가 n = 1인 궤도죠. 그리고 요 화살표들의 공통점은 최종 종착지가 n = 2인 궤도입니다. 얘는 최종 종착지가 n = 3인 궤도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빛이 에너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험에서 보는 것들은 다 얘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풀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n이 2보다 큰 에너지 준위에서 n = 2인 궤도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은 가시광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면 얘는 그거보다 크죠? 그러면 가시광선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큰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n = 3으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은 적외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과학실에서 보는 것들은 다 이겁니다. 예, 가시광선.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했는지 볼게요. 자, 여기 5개의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가장 작은 녀석은 어느 거예요? 빨간색이죠. 파장이 제일 길고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n = 2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특정 지어줄 수 있습니다. 3에서 2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이에요.
그럼 얘는 뭐에서 2로? 예, 4에서 2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입니다. 그럼 얘도 최종적으로 2로 떨어져야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죠. 얘는 뭐에서 2로? 1에서 예, 예 5에서 2로. 예, 예. 1에서 2로 오면 흡수니까 예, 다르죠. 그럼 얘는 6에서 2로, 얘는 예, 7에서 2로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빛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요 두 선이 아마 제일 뚜렷하게 예, 보일 거예요. 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거는 방금 얘기한 것까지는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생 계열이라거든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요 자외선들을 이제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 사람 이름입니다. 요거를 발머 계열, 그리고 얘를 파생 계열이라고 하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우느라 시급했거든요. 잘 안 외워져가지고 저 나름대로 외운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비웃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나온 전쟁 영화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라이먼 일병, 예, 1로 떨어지죠.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라이먼 일병. 근데 이제 뜬금없습니다. 자, 라이먼 일병이 머리가 많이 길었어. 가발? 예, 그래서 아니 가발이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소. 예, 이발. 이발소. 예, 이발소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발소에 갔는데 산모가 있었어. 그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고 있었어요. 그 산모가 아기를 놓을 때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산파. 예, 산파. 예, 산파. 근데 이게 이미지 연상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라이먼 일병이 이발소에 가서 애 놓는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미안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요딴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를 전이하죠. 그럼 빛을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네, 방출합니다. 그 이때 방출하는 빛들은 적외선이에요, 가시광선이에요, 자외선이에요. 네, 가시광선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적지가 2죠. 네,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에서 이제 가운데가 가시광선이고 하나가 적외선, 하나가 자외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곧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예요. 요게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고 요게 상수 나누기 파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자체를 하나의 공식적으로는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자체를 요 그림에서 화살표의 길이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고 그게 HF이고 그게 HC 나누기 람다이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요 짝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파장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오른쪽 가서 파장이 길죠? 그럼 얘가 지금 파장이 제일 기니까 에너지가 어때요? 제일 작겠죠? 화살표의 길이가 제일 작은 녀석이겠죠? 그래서 얘가 뭐겠습니까? 기역이 되겠죠? 얘가 니은이 되고 얘가 디귿이 됩니다. 얘가 파장이 제일 짧잖아요. 예,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크죠? 화살표의 길이가 제일 긴 녀석이 됩니다. 자, 이까지는 여러분이 풀만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어렵게 나올 수 있냐면 이제 문제에서 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얘가 파장인데 오른쪽이 긴지 왼쪽이 긴 건지 안 주어져요. 그래도 짝지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자, 기역하고 니은의 에너지 차이하고요. 니은하고 디귿의 에너지 차이 중에 누가 더 커요? 기역하고 니은 사이가 더 크죠. 그럼 분광기의 원리는요. 결국에 색깔이 다른 빛을 분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색깔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즉 진동수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멀리 분리가 돼요. 멀리.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 중에 어디가 더 멀리 분리되었어요? 이쪽이 더 많이 분리되었죠. 그러니까 여기 기역 니은 사이고 요게 니은 디귿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좁은 쪽이 이쪽이죠. 간격이 좁은 쪽이 에너지가 큰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진동수가 큰 쪽이고요.
그럼 이게 HC 나누기 람다니까 파장은 짧은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해서 유추할 수 있으면 뭐 이제 깊숙이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 10월 고3 학력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BC를 표는 ABC에서 방출된 적외선과 가시광선 중 가시광선의 파장과 진동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 ABC 중에서 가시광선은 AC죠. B는 적외선이 되겠죠. 예. 이 중에서 지금 파장이 더 짧은 쪽이 에너지가 크잖아요. 화살표의 길이가 에너지거든요. 또 요거에 해당하는 게 니은이겠죠.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크죠. 요거에 해당하는 게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A이다. 맞죠? 자, 그다음에 반출되는 적외선의 진동수를 물어봤는데요. 자, 적외선의 진동수는 요 길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초록색 선의 길이는 파란색 선의 길이 빼기 빨간색 선의 길이죠. 그래서 요 길이 자체가 광자한 게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요 파란색 선의 길이는 HF2이고요. 빨간색 선의 길이는 HF1입니다. 그리고 방출된 적외선의 진동수를 요 F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까만색 선의 길이가 바로 HFB가 되겠죠. 그러면 요 선의 길이 자체가 실제로 에너지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HFB는 파란색 선의 길이 HF2 빼기 빨간색 선의 길이 HF1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랑크 상수 삭제하면 FB는 F2 빼기 F1이 됩니다. 그 디귿은 보너스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혹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친자화되어 있다 하면 틀린 겁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출제해야지. 자,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의 전위 ABC를 나타낸 것을 표는 N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 FB, FC입니다. 자, 요 그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화살표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라 했는데 이때는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공간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로 에너지 생각하면 안 되고 요 표를 해석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했는데요. 자, A는요 N=2인 궤도에서 N=1인 궤도로 떨어질 때입니다. 요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HFA가 되겠죠. 혹은 이게 파장으로 나타나면 HC 나누기 람다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이니까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N=2인 에너지 준위에서 N=1인 에너지 준위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4 빼기 마이너스 13.6 요게 정확하게 식을 쓴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 객관식이다. 그냥 풀면 된다. 그러면 그냥 13.6 빼기 3.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전위는 N=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E3하고 E2 사이 요 에너지 준위 차이가 HFB가 되고 요게 람다 B분의 HC가 될 겁니다. 얘도 처음이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겠죠. 요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요게 대략 한 10쯤 되죠. 얘가 이제 한 1.5쯤 됩니까? 대충 1.8 얼마? 이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로 치면은 얘가 큽니다. 얘가. 그럼 파장으로 치면 어때요? A 쪽이 더 짧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자, 요거 할 때는 여러분 앞에 요 H자가 다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H자가.
그럼 HFA는 바로 요 값입니다. HFA는 E2 빼기 이온이죠. HFA는. 근데 HFB 더하기 HFC 한번 봅시다. 그럼 HFB는 3하고 2 사이예요. 그래서 얘는 E3 빼기 E2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HFB입니다. 그다음에 HFC는 4하고 3 사이죠. 그럼 얘는 E4 빼기 E3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요 E3이 날라가죠. E3이 날라가고 얘는 E4 빼기 E2가 되겠습니다. E4 빼기 2. 그러니까 4하고 2 사이 차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 차이가 그 오른쪽 우변항이에요. 우변항. 그럼 요 사이 차이 계산해 보면 그냥 이제 절대값으로 그냥 할게요. 3.4 빼기 0.85죠. 예. 걔는 3.4보다도 작잖아요. 얘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요? 위에 게 더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습니다. 예. 그리고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 물어봤어요. 자, 전기력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 쓰면 됩니다. 쿨롱 상수의 거리의 제곱분의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핵도 기본 전하량 E, 전자의 전하량도 기본 전하량 E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전기력이 작아져요. 그럼 n이 커질수록 거리가 멀고 전기력이 작겠죠. n이 작을수록 거리가 가깝고 전기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n = 1대가 더 가까우니까 전기력이 크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실험 잠깐 소개해주면 옛날에는 요 김정식 허명성의 과학사랑에서 요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 CD 쪼가리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그 반사에 의한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거든요. 예, 어쨌든 분광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씁니다. 어쨌든 근데 요걸 쓰는 거는 똑같아요. 요게 좀 안전하거든요. 앞에 이렇게 다 고전압 부분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선 스펙트럼 광원 장치로 요 분광기로 사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사진 찍힐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헬륨이 보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헬륨 스펙트럼을 맞으면 이제 이 교구가 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 실제로 헬륨을 넣어서 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온은 좀 약간 좀 거시기해요. 이게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예. 약간 뭐 근데 얼추 뭐 요 안에 있잖아요 다. 예, 이렇고요. 수은 또 보면 수은도 이게 레어템으로 우리 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 이게 수은이 전부 다 학교에 들어오면 안 돼서 옛날에 샀던 게 한 개가 수은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수은이 스펙트럼이 근데 되게 잘 보이거든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는 이제 따로 방전관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는 따로 제가 켜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찍어가지고 기념으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원소는 특정 색깔의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게 결국에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차이들도 양자화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다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